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수이고요. 네.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제 과천 외고가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핵심 문항 비교,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 2학년 다 그렇지만 모두 이제 객관식 문항이 나오고요. 이제 부교재를 이제 마더탕에서 자이스토리로 바뀌는데 연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이제 외고 애들은 조금 열심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평균 쪽에 조금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이 조금 많이 높고 72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자이스토리가 거의 100%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이스토리 문제가 아닌 21번 있었는데 문제 오류 때문에 전부 정답 처리되면서 평균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100점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등급이 이제 기존에는 2등급까지인데 10%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틀려도 이제 2등급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말은 조금 어렵긴 해가지고 이제 평균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기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자이스토리가 거의 의미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일반고스럽게 문제를 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당황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아는 친구한테 들은 건데 3등? 1등급 받은 친구가 81점이랑 77점을 맞았는데 1등급 그 친구가 컷인데 그렇게 잘 본 편은 아닌데 이제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확실히 어려워하다 보니까 좀 낮은 점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항별로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뭐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뭐 쉽게 나왔고요. 13번까지도 15번까지도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5번까지는 거의 얘들이 20분 내에 풀어야 되는 그냥 문항이라고 생각하고요. 15번까지 맞아도 62점이면 불구해도 그 평균이랑 아직 10점이랑 떨어져 있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8번 정도까지는 굉장히 이제 쉽게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원래는 이제 전략 같은 경우가 조금 앞부분에 쉬운 문제를 빨리 풀고 이제 시간을 세이브해가지고 핵심 문항을 잘 받자가 이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뭐 문항별로 비교해서 좀 특이한 문제를 대주면은 그나마 조금 다르게 나온 문제 중에 19번인데요. 제가 원래 모든 문제는 다 정리하긴 했지만 좀 핵심 문제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93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고,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조금 변했지만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많았던 21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유일하게 자이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이제 블랙라벨에서 냈던 건데, 여기서 뭐 가장 짧은 경우 이 말이 없어가지고 문제 오류가 돼서 이제 거의 전원 정답 처리가 아니라 재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거의 90%가 정답을 맞아서 이제 평균이 많이 올라왔던 문제가 되고요. 이제 2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어렵게 내야 되기 때문에 22번이군요. 네. 22번 같은 경우도 여기랑 비슷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x 7이어가지고 7 이하는 다 0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앞에 3개가 평소에서 봤던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켰다고 말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른쪽 문제랑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변별력을 갈아야 되는 문제가 이제 23번 문제인데 2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오른쪽과 매우 유사한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바뀌었을 뿐이어가지고 원래 일반고에서 그냥 아무 정보 없이 냈을 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맞지만 이제 외고 친구들은 미리 문항의 정보를 줬기 때문에 좀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가 매우 쉬워가지고 이제 기말은 어렵게 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8번부터 처음 보는 문항이 나왔고 결론적으로 제가 뭐 앞에 좀 다른 페이지에 정리를 하긴 했는데 뭐 마플 시너지든 개념원리든 센이든 그냥 이것저것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조금 중간고사처럼 난 자이스토리만 공부해도 다 나오겠다 한 친구들은 많이 조금 힘들었고 손해를 좀 봤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에서도 미출제 요소가 좀 나왔고요. 뒷부분은 핵심 문제라고 나오는 게 이제 부교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다 미출제 요소고 부교재에서 나온 게 이제 60점 그걸 다 맞아야 평균인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부터 어려운 문항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핵심 문제 자이스토리라고 넣긴 했는데 사실은 그 모양만 똑같지 문제 풀이 방법이 전혀 달라서 얘도 이제 미출제 요소였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른쪽은 이제 그 자이스토리 그냥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풀이고 이건 제가 푼 건데요. 이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그래프만 따왔지 문제 풀이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아이들은 이제 앞부분부터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21번 정도는
여기서도 이제 좀 많이 찍었다는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낮은 점수가 굉장히 형성됐고, 1등급 컷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말만 따지면 거의 80점대, 70점대가 1등급 컷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제 아이들 체감에는 어려웠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중간고사랑 완전 다른 판도로 문제를 냈습니다. 23번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쉬웠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왜냐면 이게 오른쪽에 이제 중3 때 배웠던 활산정리를 써야 되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 다루지도 않고 자유스토리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정보 없이는 거의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지만, 이제 23번 치고는 전 개인적으로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문항이 기존의 외부 시험이랑 다르게 정말로 무분별하게 막됐기 때문에 아이들은 조금 어렵게 해석했던 문제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2학년이고요.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 정보를 들어서 등급컷을 썼다면, 이제 2학년은 이제 학교 측에서 제공해줄 등급컷이라서 꽤 정확한 등급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이 굉장히 낮고, 이제 마지막 교육과정, 15 마지막 교육과정 세대로서 9등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평균이 별로 보통 50점 정도면은 좀 밸런스가 잘 나온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이들의 체감 말을 들어보면은 기말고사보다는 중간고사 훨씬 어려웠다, 기말고사는 조금 괜찮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모든 학교가 그렇듯이 이제 1등급은 컷이 높은데요.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어디나 존재하기 때문에 컷이 높고, 그나마 2등급 정도는 살짝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어서, 이제 조금 수학 어려워하는 친구는 2등급에서 3등급 목표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항별 비교 분석인데, 1학년과 다르게 1학년은 처음부터 자유수를 냈으면 2학년은 좀 당황스럽게 중간고사부터 수능 특강 문제를 6문제나 냈어요. 그나마 당연한 거지만, 그나마 레벨 3 같은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고 레벨 2 같은 걸 냈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수능 특강 문제가 나와가지고 조금 당할 법한 문제들이 많았고요. 물론 2학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교재 자유스토리로만 따지면, 자유스토리만 다 맞았다고 하면은 공부했다면 평균을 넘을 수 있지만, 뒷부분 같은 경우는 미출제 요소나 수능 특강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게, 어차피 자유스토리 자체가 어차피 수능 공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2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수능 특강이라도 기존에 했던 정보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자유스토리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많은 문제를 거르지 말고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외부 추세가 이제 전년도랑은 조금 다르게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문제를 많이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심 문제를 비교해 보면은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수능 특강, 2026 수능 특강인데요. 똑같이 냈습니다. 근데 이게 계산 문제인데, 이제 20번 정도에서 처음 보면 좀 당황할 법한 문제고, 저도 수특 볼 때 이렇게도 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문제인데, 만약에 수특을 안 풀었다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 계산해서 힘들었을 문제고요. 12번 같은 경우도 이제 계산이 살짝 지저분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싫어하는 스타일로 냈는데, 사실은 이건 2020 수특이어서 사실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정보 없이 수특을 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얘도 수능 특강 문제긴 하지만 로그함수 그래프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내는 그래프고, 이 유형은 모든 학교에서 내서 괜찮았던 문제인 것 같고요. 오히려 핵심 문제가 조금 가볍게 냈죠. 21번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보 없이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그 자유스토리를 잘 풀었던 학생이라면 지금 숫자가 2에서 3으로만 바뀌었고 7에서 9로만 바뀌었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려운 문제가 맞지만, 이제 정보를 받은 아이들은 충분히 공부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손쉽게 풀었을 법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이제 23번 같은 경우도 이제 핵심 문제 21, 23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유스토리에서 내는 추세였고요. 얘도 이제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원리 자체가 자유스토리에서 학교에서 찍어준 문제에서 그대로 있었고,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간고사가 그렇게 애들이 평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는 조금 힘을 뺀 느낌이었고요. 오히려 중간고사에 따라 수능 특강을 많이 했다면 또 예측할 수 없는 기말고사는 수특을 그냥 한 문제만 냈어요. 그리고 쉬운 한 문제를 내가지고 오히려 기말고사는 또 자유스토리만 다 내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마음대로 내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문제를 좀 거르지 말고 다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좀 핵심 문제 같은 경우도 다 자유스토리에 나왔던 문제고요. 이제 미출제 요소가 22번이랑 23번이 있긴 하지만 23번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나오는 거여서 제가 난이도도 중상으로 잡았고요. 22번 같은 경우는 수특 2020이긴 하지만 얘는 좀 변별력을 갈랐던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학년 기말은 저는 100점이 이제 7명 있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수능 특강인데 사실은 수능 특강보다 더 어렵게 낸 게 수능 특강은 이제 그림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림도 없고 문자만 나왔기 때문에 직접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문제라서 이거 정도는 이제 아이들이 그나마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2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제가 학교 내신 따라서 뭐 안에 있는 배경국 거 그대로 따라왔는데 거의 모든 학교 일반고에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외고는 외고라고 외고것만 공부할 게 아니라 다른 일반고 것도 공부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내신 대비 전략은요. 네. 어쨌든 제가 말을 이제 딴 데서 문제를 따와도 결론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의 60% 정도는 자히스토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히스토리를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후로는 이제 외부 기출이던가 뭐 내신 기출 같은 거를 뭐 거르지 말고 푸는 게 이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고 애들 특성상 이제 수요일밖에 야자를 못 뵙기 때문에 이제 수업할 때 얘들 보고 좀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해서 이제 외고 친구들이 질문을 한 건데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학원에 오는 시간 조금 일반고 애들보다는 적기 때문에 개별 질문하도록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간대는 외고는 수토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4시 수요일은 4시부터 9시, 토요일은 2시부터 6시로 네, 반이 하나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질문해도 됩니다. 네. 실례가 안 되면 네. 지금 외고 듣는 애들 중에서 최고 점수가 몇 점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 아, 지금 재원생 중에서요? 네, 네. 그 2등은 친구 한 명 있고 1학년은 2등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나요? 그러니까 정교회에서 그러면은 90 몇 점이 100점이랑 94점 맞았어요. 지금 네. 중간이 100? 네, 근데 중간 100이 20명이 넘어요. 21명인가 22명인데 학교에서도 그 개별 점수만 주고 1학년은 등급컷을 안 줘서 제가 정확하게 등급컷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아는 22등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가 81, 77 맞았는데 2등급이고 한 명이 더 점수를 잘 봤거든요. 100점 70인데 그 친구는 수능이래. 그 수행평가를 하나 틀렸다 해가지고 2등급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2학년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중위권 애들이고 2학년은 상위권은 없는 편이고 1학년에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1학년은 지금 위에처럼 이게 원래는 제가 반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따로따로 오기 때문에 거의 개별로 질문해서 이제 1학년은 지금 3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은 그냥 1, 2학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겹칠 수 있게 조금 형성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여기 영어랑 듣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1학년은 좀 앞 시간에 오고 2학년은 뒷 시간에 오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긴 해요. 네. 질문 위주의 수업을 질문과 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시나요? 일단 상위권 애들은 솔직히 이제 개념보다 질문을 해주고요. 이제 조금 이제 중위권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념이 더 필요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붙어가지고 그냥 개념부터 설명해주고. 왜냐면 상위권은 이제 개념보다는 조금 자기가 어려운 문제에서 여기서 뭐 방법을 물어보고 여기서 자기가 이게 잘못된 풀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조금 외고 같은 경우는 개별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없으면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의제권 친구들은 수학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한 친구 잘하는 친구는 1 받고요. 근데 나머지는 2등급 친구 막 그 높은 1이랑 낮은 1 걔네들도 2, 3등급. 네. 모의고사는 그래도 높진 않아요. 한 친구 빼고는. 네. 교재는 그럼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교재는 일단 자히스토리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조금 많이 나오니까 뭐 잘하는 친구들에 하면 1등급 뭐 최상위 수업도 주긴 하고 조금 힘든 친구들은 제가 어차피 따로 작업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 기출을 애들 수준에 맞게 얘는 이 정도 못 풀겠다 하면 일단은 빼고 그냥 내신 대비 기출로 좀 드리긴 해요. 일단 외부 기출은 일단 한 번은 다 돌립니다. 같은 외부 기출. 네. 학생 문제를 선생님이 찍어주시잖아요. 네. 학교에서요? 네. 네네. 그거 변형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거 변형은 뭐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요즘 인공 AI가 잘 돼 있어가지고 변형이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